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4.3 유족들에게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고 밝혔는데 4.3 유족회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4.3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되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고 역사 문제에 대한 소신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유족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등의 상처를 주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에게 사과한 김재원 최고위원보다 태영호 의원에게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면서 논란은 여전한 상황.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도 4.3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3 유족회는 태영호 의원이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4.3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4.3 왜곡이나 폄훼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 망언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4.3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약물을 잘못 투약해 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간호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물을 오투약하고 이를 은폐하는 등 간호사로서 기초적인 직업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1심 선고가 끝나자 유가족들이 법원을 나섭니다. 형량이 너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돈 먹고 떨어지라고. 그 돈 먹고 데려와. 살려와. 제대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가 사망한 건 지난해 3월. 당시 의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13개월 영아 유리미에게 응급처치제를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놓아 기준치의 50배가 투여됐습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은폐를 지시한 수간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물 과다 투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우리 사회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약물 오투약을 인지한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도 이 행위를 은폐해도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묻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거리에서 찾는 뉴스 생각할 거리의 송원일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자전거는 10년 전 구입한 겁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큰맘 먹고 몇십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타다가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르막길이 많아 힘들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도로에서 다니기가 위험해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불편함과 불안함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집을 나서는 장영화 씨. 능숙한 솜씨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탄 지도 25년째. 몇 년 전에는 전기 자전거로 바꿨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탈 때는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약간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때도 충분하게 우리 일반 자전거보다는 훨씬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자전거 판매장.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사이로 전기 자전거들이 눈에 띕니다. 좋다는 입소문에 찾는 소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면서 한 번 충전으로 100km 정도는 거뜬히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카페 어디서든지 220V 단자가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충전이 가능하고. 전기 자전거 가격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는 모델들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초기 구입비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구입비 지원은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됐습니다. 2013년부터 한 대에 1,000만 원 이상 구입비를 지원한 결과 지금까지 3만 7천여 대가 보급됐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기 오토바이 구입비를 한 대에 300만 원까지 지원했고 지금까지 3,500여 대가 보급됐습니다. 그러나 전기 자전거는 아직도 구입비 지원이 없는데 최근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양영식 도의원. 전기 자전거의 가능성에 주목한 그는 전기 자전거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제주에서 전기 자전거 구입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한 대에 30만 원까지 모두 50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를 줄이려면 그에 대한 대체 이동 수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 자전거가 우리 제주에 상당히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지원금에 비하면 도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공용 충전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가로막는 두 번째 문제인 위험하고 불안한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오랫동안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고 자전거 보급에 애쓰고 있는 자전거 단체 회원들과 함께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출발하실까요? 도심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좁은 인도를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다 보니 보행자도 자전거도 모두 불안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주는 위압감은 자전거 타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이 자전거는 왜 보도로 달려야지 차도로 나오냐고 막 여러 가지 욕을 하고 빵빵거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위험 요소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전거 도로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늘어나고 안전해졌을까? 제주의 자전거 도로는 10년 새 1.8%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4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졌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가 99%를 넘고 자전거 전용 도로는 1%도 안 됩니다. 전국 평균 자전거 전용 도로 비율 25%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통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경쟁 관계 또 상호 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조여서 자전거의 어떤 증가 아니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이런 거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도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는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제주중앙중과 이도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폭 20m, 총 연장 2.8km의 도로 공사 현장. 당초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으나 차도를 2개 차선으로 줄이고 대신 양쪽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가 독점하던 도로를 사실상 처음으로 자전거에 양보하는 사례가 됩니다. 교통 체증과 주차난은 물론 환경 오염도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선진국들이 자전거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36, 23, 17. 선진국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인데요. 국내는 세종시가 6.1%로 가장 앞서 있고 전국 평균은 1.6%입니다. 제주는 얼마일까요? 0.4%에 불과합니다. 제주가 자전거 탈 때의 불편함과 불안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꼴찌 수준인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다시 자전거 타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또 아동 차별 근절을 위해 제주도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 친화 업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귀포 온성학교의 시설 증축을 위해 재활관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서귀포 온성학교의 유치원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계획 대신에 학생 이동과 안전 등을 고려해 재활관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주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근하지만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주변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는 저녁쯤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저녁 퇴근께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선선한데요. 어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아침 출근길엔 서늘합니다. 현재 기온 제주 16도, 고산 15도, 성판악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1도, 서귀포 20도, 성산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에 안개가 껴서 도서 지역으로 가는 도항선 운항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이 18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낮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제주 전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현대차 계약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매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혜 판사는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38명에게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판매사원 58살 현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출 청소년을 꿰어 성착취를 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과 함께 9차례에 걸쳐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 관덕로 지중화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발견된 문화재는 길이 4m, 폭 3m의 조선시대 도로 흔적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 보존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옮길 장소를 찾기 힘들고 깊이 문제로 공사가 어렵다며 문화재청을 방문해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훔친 자전거를 이용해 차량을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지역 중고등학생 8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뒤져 1,7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공판 절차 없이 벌금 800만 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 반쯤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3km 이상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강 의원에 대해 30일에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